2025년 미국에서 새로운 이주 트렌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타운사이징이라 불리는 현상인데요. 대도시를 떠나 소도시로 향하는 이 움직임이 특히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타운사이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운사이징은 기존의 다운사이징, 즉 집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예 소도시나 중소규모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프라이스라인이 발표한 2025년 올 여름 베스트 소도시 10에 따르면 국내 고물가로 인해 소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당수 지역에서 실제 부동산 거래와 이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타운사이징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시니어 세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나초스 리얼터닷컴 수석연구원은 소도시는 저렴한 생활비와 한적한 분위기로 여행객은 물론 이주민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라며 휴가용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손 마이클 루이스 클리어 워터 프로퍼티 최고 경영자 CEO는 다른 관점에서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굳이 대도시에 거주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이제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주거 선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타운사이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시애틀과 산호세 인근 소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예술적 분위기와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인접한 위치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중간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33.5%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밸리 지역은 주목받는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와이너리와 벌나무, 유럽풍 전원 분위기가 어우러진 서부의 감성을 간직한 소도시로 중간 주택 가격은 약 195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이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타의 관광지들은 얼음 낚시 대회, 열기구 체험, 카운티 페어 등 전통적인 서부의 감성을 간직한 소도시로 중간 주택 가격은 약 58만 달러입니다. 서부 대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시니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뉴햄프셔주의 브렌트우즈는 80만 에이커 규모의 국유림과 고급 리조트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매력을 얻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이었지만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사추세츠주 하이아니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프 코드 특유의 항구 정취와 보스턴으로의 접근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는 등대, 해변, 보드워크 등을 갖춘 동부 최고의 해변, 휴양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중간 주택 가격은 약 64만 달러입니다. 워싱턴주 포크스는 연간 강수량 120인치에 달하는 전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팬들의 성지이기도 하며 매년 포에버 트와일라이트 축제를 개최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약 37만 달러로 첫 주택 구매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타운사이징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의 평균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워싱턴주 포크스의 약 37만 달러나 유타 관광지의 약 58만 달러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할 경우 상당한 자금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 가격 차이 외에도 소도시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대도시 대비 평균 30에서 40%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의 교통체증, 소음, 대기오염에서 벗어나 보다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소도시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산책이나 하이킹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한 커뮤니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지역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덜 느끼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실제로 한인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타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들려오는 사례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60대 후반 부부가 작년에 유타 소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LA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부담이 컸다. 유타로 이주한 후에는 같은 돈으로 훨씬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뉴욕에서 거주하던 70대 초반 한인이 뉴햄프셔주의 소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인 커뮤니티는 작아졌지만 온라인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고 조용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타운사이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타운사이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도시 이주를 고려할 때는 인근 병원이나 의료시설의 수준과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도시까지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소도시에서도 양질의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계획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도시로 이주할 경우 한인 커뮤니티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정기적인 대도시 방문 또는 인근 소도시의 한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상통화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운전이 가능한지 또는 대안적인 이동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동 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소도시에서는 시니어 전용 교통 서비스나 커뮤니티 기반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연결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의료 상담, 가족과의 소통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부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경우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이주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통신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농촌 지역 개발과 인구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무부 USDA의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구입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농촌 지역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저금리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타운사이징을 고려하는 시니어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인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새로운 거주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직면한 일부 소도시에서는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주를 고려하는 시니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운사이징 현상은 미국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에서도 2025년 타운사이징이 새로운 도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타운사이징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비 절감이 42%, 두 번째로 주거 환경 개선이 33%, 세 번째로 가족 중심 생활이 15%, 마지막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대가 10%. 이는 미국의 타운사이징 동기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도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타운사이징 지역들을 살펴보면 강릉은 반도체 IT 산업 공존과 청년 창업 유치 활발합니다. 완주는 로컬푸드 1번지로 전원생활과 교육 환경 우수합니다. 제천은 의료 휴양 융합도시로서 가족 단위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남 고흥, 경북 안동 등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변화와 타운사이징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금, 공공임대 확대, 원격근무 기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타운사이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활력 투구, 지정 및 지방세 감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타운사이징 트렌드는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 소도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아직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도시들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운사이징 수요 증가는 소도시 임대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먼저 임대를 통해 해당 지역을 경험해 보려는 경우가 많아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군이 늘어나면서 단기 또는 장기 임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운사이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원격 근무의 일반화, 지속적인 도시 생활비 상승 등이 이러한 트렌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서 생활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니어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운사이징 트렌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서비스, 인터넷 통신망, 교통 시스템 등의 개선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정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이는 곧 새로운 투자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운사이징은 소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거주자들의 유입은 지역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축적한 경험과 자본을 가진 시니어들의 이주는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타운사이징은 단순한 주거지 이전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커뮤니티 환경,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실제 이주 전에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세제, 혜택 등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타운사이징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트렌드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분산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 도시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타운사이징 트렌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